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하고 신경 쓰는 연애를 하고 싶은데 내가 더 좋아하고 상대방은 나한테 무관심한 연애를 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잘 누리셨어요. 지금부터 더 이상 내가 더 좋아해서 혼자 마음고생하는 연애 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특히 연애를 하면 할수록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방법들을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설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복잡하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쉽게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남녀관계에선 남자가 처음에 여자한테 다가가는 경우가 비율적으로 많죠. 그래서 초반에는 남자가 여자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연애를 시작하고 점점 관계가 진행될수록 반대로 여자의 호감이 커지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다 결국 감정이 역전되면서 여자가 남자를 더 좋아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죠. 도대체 이런 상황이 왜 생길까요? 여자가 처음과 다르게 남자의 가치를 높게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점점 여자의 가치에 익숙해져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애 초반보다 태도에서 애정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하다가도 갈수록 내가 상대방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안달이 나고 내가 상대방을 더 좋아한다고 느끼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상대방이 내 가치를 느끼고 나에 대한 니즈가 생겨야 한다. 상대방의 니즈를 조절해서 안달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면 상대방과 내 감정을 역전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새로운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모든 밀당이 이 원리예요. 누가 나한테 관심을 표현해서 나도 관심이 생기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관심을 가지려니 상대방이 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 안달나는 경우 한 번쯤은 있으셨잖아요. 그 상황이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원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데요? 지금부터 상대방이 내 가치를 인식하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상대방의 니즈를 컨트롤해서 안달나게 만드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가치인식은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을 통해 이루어져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에는 내가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를 관찰하면서 얻는 정보가 있을 수 있고 내 말이나 행동으로부터 얻는 정보도 있을 수 있어요. 외모가 뛰어나거나 직업적으로 뛰어나고 경제력이 좋거나 높은 생활 수준 같은 건 나를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금세 알아차릴 수 있는 정보고, 여기서 높은 평가를 받을수록 상대방은 우리를 가치가 높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보를 전달하지 못해서 지금 상황이 생긴 건 아니죠. 내 나름대로 이런 가치 정보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지금 같은 태도로 나를 대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알고 있는 정보 외의 새로우면서도 임팩트 있는 정보를 전달해서 상대방의 인식을 바꿔줘야 해요. 제 장점은 상대방이 전부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새로운 정보가 있어요? 연애에서의 가치는 외모, 경제력 같은 사회적 가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향, 대화 방식, 성숙함 같이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는 가치들은 내 사회적 가치와는 별개로 연인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는 또 다른 유형의 가치이기도 해요.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보여준 연애에서의 행동과는 다른 행동을 통해서 내 가치를 지금보다 더 높이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부터 세 가지 방법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 편견 이용하기. 사람들이 나한테 호감을 느끼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들이 가진 반감을 이용하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이 말을 한 인물은 20세기 최악의 인물 중 하나였던 괴벨스의 발언이긴 하지만, 인간이 자신이 반감을 가지는 대상에 똑같이 반감을 가진 사람에게 얼마나 쉽게 호감을 느끼는지 통찰하는 말이기도 해요. 대부분 타인에게 강한 호감을 느끼는 지점은 그 사람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때보다 내가 정말 싫어하고 반감을 가질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성들이 데이트나 소개팅을 할 때 5대5는 아니라도 일정 부분 비용을 내는 여자들한테 개념녀라고 하는 이유도 사실 생각해보면 인간관계에선 당연한 일인데 막상 남녀관계에선 그러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또 반대로 여자들이 감정 공감을 잘하는 남자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감정 공감을 잘하는 게 대단한 일이라서가 아니라 많은 남성들이 감정 공감에 취약하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이 뭔지 파악하고 그 행동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보세요. 두 번째, 상대방 예상 범위 밖의 행동을 하세요. 여러분 2016년 삼성 갤럭시 노트 7 사건 기억하는 분들 계시죠? 그 당시에 핸드폰이 폭발하는 사고들이 나와서 한동안 삼성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고 있죠. 삼성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객들에게 새로운 정보와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이후 삼성은 제품 안정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더 우수한 고객 관리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본질적으로 혁신적인 제품들을 내놨어요. 이런 새로운 정보들을 통해서 꼭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신뢰를 회복하고 지금 같은 위치를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상대방이 지금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느끼게 만들고 싶다면 우리도 삼성과는 마찬가지로 지금 상대방이 예상하는 내 행동과는 다른 행동들을 보여주어야 해요. 내가 만약 감정적이고 어린아이 스타일이었다면 이제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성숙하고 어른스러운 모습도 보여줄 필요가 있고, 반대로 내가 너무 고지식하고 딱딱한 스타일이었다면 약하고 감성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반전 매력을 보여줄 타이밍인 거죠. 세 번째, 상대방 약점 채워주기. 사람은 기본적으로 생각과 취향이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면서 동시에 나한테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끌려요. 동질감과 이질감의 밸런스가 맞는 사람에게 가장 끌린다는 거죠.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이질감의 핵심은 나 스스로가 생각하는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거나 내가 모르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학력이 높은 사람에게 끌리고, 경제
경제 활동만 열심히 하는 남자들은 가정적이고 헌신적인 현모양처 스타일의 여성에게 끌리기도 하죠. 물론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안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생활에 지장까지 있을 정도라면 이 기회에 우리 집에 초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된 내 생활 공간 같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덤벙대고 꼼꼼하지 못해서 스케줄을 까먹는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반대로 꼼꼼하고 똑부러지는 모습 같은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지금보다 한 차원 더 높아질 거예요. 여기까지 내 가치를 높이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상대방이 새로운 정보들을 통해 내 가치를 깨닫고 니즈가 생겼다면 그때부터는 욕구 조절을 통해서 니즈가 더욱 커지도록 만들어야 해요. 왜 굳이 욕구 조절을 해야 해요? 남자가 여자랑 아예 스킨십이 없으면 참을 수 있지만 애매한 스킨십을 하고 나면 더 큰 욕구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남자를 능숙하게 잘 다루는 여자들이 이런 애매한 수준의 스킨십을 통해 남자로부터 더 큰 관심, 애정을 받아내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로 남자의 욕구를 완전 충족시켜주는 여자들 경우엔 스킨십 전에는 남자가 열정이 타오르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스킨십 후 태도가 달라지는 것도 경험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욕구는 완전 충족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욕구가 아니게 돼요. 반대로 아쉬운 수준으로 욕구가 채워지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욕구가 커지게 됩니다. 이 원리를 통해서 나에 대한 감정을 더 커지게 만들고 안달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 가지 방법 말해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방 행동에 대한 반응을 줄이세요. 여러분 사실 상대방은 절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상대방에게 너무 과하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금사빠 기질이 있어서 연애만 시작하면 상대방만 바라보고 연애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거나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만난 지 시간이 꽤 지난 안정적인 커플들의 연애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마다 사랑에 빠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이런 내 모습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마음이 가벼운 가치가 낮은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반응을 줄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호의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크게 기뻐하지 않고 비호의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크게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반응이 줄어든다는 건 내가 예전만큼 상대방의 가치를 고평가하진 않는다는 거고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이별을 암시하는 것 같이 극단적으로 무미건조한 반응을 보이는 건 안 돼요. 굳이 기준을 잡자면 상대방의 반응과 비슷하거나 한 단계 낮은 레벨의 반응을 보여주는 게 가장 적당해요. 두 번째, 상대방의 기준 제시를 상위 기준으로 잡아먹으세요. 이게 표현이 좀 어렵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연애에서 아쉬운 쪽은 아쉽지 않은 쪽의 요구나 기준 제시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가 먼저 다가가서 썸을 탈 때 여자가 저는 다정하고 얘기 잘 들어주는 남자가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남자들이 군말 없이 여자 얘기를 잘 들어주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사실 이런 요구를 들어주는 게 그렇게 매력적인 행동은 아니에요. 인간은 타인과 자신의 위치를 분간할 때 꼭 서로의 조건이나 위치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상대방 요구를 내가 들어주는 입장이라는 건 나보다 상대방이 더 역학적 우위에 있다는 걸 드러내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이런 요구들을 덮어놓고 들어주다 보면 상대방은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나에 대한 존중을 잃어버리고 막대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 연인 관계에서 이런 갑을 관계가 형성된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어떤 기준을 얘기할 때 더 큰 기준을 제시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한 썸의 대화에서 저는 다정하고 얘기 잘 들어주는 남자가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여자의 말에 저는 얘기를 잘 들어주는 것보다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좋아요. 무조건 저한테 맞춰주는 것보다 예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질 때 매력적이라고 느껴져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는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더 상위 기준을 제시해서 내가 그 상황을 리드해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내 결정권을 높이되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드세요. 관계에서 갑을 관계가 정해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누가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아무리 부부 사이는 평등한 거라 말해도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측이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내에게 모든 경제권을 넘긴 남편들은 물건 하나를 사려 할 때도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반대로 아내가 물건을 살 때는 남편에게 허락이 아닌 동의 정도만 받으면 되죠. 그리고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이런 가족 경제 운영의 구조는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부하 직원보다 갑인 이유는 상사가 부하 직원보다 더 많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인간 본성상 결정권을 더 많이 가진 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 무턱대고 내 결정을 밀어붙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설명, 그리고 내 결정에 상대방이 불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 계획을 세운다고 쳐도 상대방은 오늘 피곤해서 집에서 쉬고 싶은데 나는 밖에서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 1시간 넘게 샤워하고 차를 입고 나가자고 제안한다면 당연히 상대방은 불만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오늘 피곤하긴 한데 집에만 있긴 심심하니까 그냥 추리닝 입고 나가서 마사지나 받고 편의점 가서 맥주나 사오자.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제안은 상대도 굳이 마다할 필요가 없고 내가 밖에 나가고 싶다는 주장에도 근거가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챙기면 오히려 의리되지 않나요? 물론 내가 이런 제안을 상대방 비위를 알아서 맞추는 형태가 되면 안 돼요. 나중엔 상대방도 점점 노력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만약 지금 여러분이 아예 관계에서 결정권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부터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상대방이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 알아봤는데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멀쩡히 나를 좋아하고 존중하고 있는 사람을 괴롭히라고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오늘 방법을 악용하다 보면 상대방은 분명히 지쳐가게 될 거고 선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영상에서 배우신 내용은 꼭 나한테 무관심하거나 나한테 익숙해져서
헤어져 소중함을 잃은 사람에게 내 소중함을 깨닫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여러분 연애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